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윤 어게인. 그 윤 어게인의 윤이 누구냐를 놓고요. 농담이 있습니다. 그 윤의 윤은 윤석열이 아니고 윤상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요. 어게인 윤은 바로 나를 말한다. 윤상현이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재밌는 해석입니다. 윤상현, 윤 주변에 신당 이야기하는 사람 많다. 신당 차립시다. 성공합니다. 윤 어게인은 바로 윤상현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아주 재치 있는 해석입니다. 윤상현 의원도 충분히 이제 윤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죠. 과거에도 윤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을 차기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도 있긴 했어요. 그렇죠? 원희룡, 윤상현, 홍준표, 이 정도가 이제 이 윤 대통령의 선택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글쎄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굳이 맞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킹메이커로서 모쪼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미리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레이스를 쭉 지켜보다가 중반 이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미리 했다가 덜컥 그거 먹히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리고 괜히 이제 표만 분산시키고 거대한 분열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세가 가는 쪽으로 따라와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갈 거야. 이게 제일 나쁜 선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분열해 버리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게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대세 쪽으로 옮겨가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뭐 이게 1년 뒤에 있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바로 코앞에 선거가 와 있는데 끝까지 내 후보 잃어버리면은 뭐 통합이 안 되는 거지. 선거판에서는 좌우지간 대세가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작은 차이면 몰라도 한 두 자릿수, 한 10% 정도 차이 나는 다른 후보가 누가 있다 그러면요. 그 후보 쪽으로 옮겨가 주는 게 그게 사실은 현명한 선택이고 전략적 선택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윤상현 의원이 과연 윤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 건가? 글쎄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내가 이재명 대항마 국힘 한 달간 경선 컨벤션 효과 극대화 너무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11명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15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여기 지금 단체장들이 별로 없잖아요. 단체장 해봐야 여기 이철우 정도인데요. 여기 인천 유정복 그리고 여기 외에도 대전시장, 경북지사, 부산시장 뭐 이들도 지금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단 이름을 걸었다가 나중에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보고요. 중간에 빠지겠죠. 어쨌거나 자기도 대선 주자군에 이름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요. 스스로 이제 이 볼륨이 좀 커지잖아요. 그런 어떤 홍보 효과도 있고 뭐 그런 걸 생각해 가지고 뭐 너도 나도 일단 출마 러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정현 의원이 최근에 나타났는데 과거에 그 이정현이면은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글쎄요 이 사람이 요즘 너무도 많이 잊혀진 상태라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호남이라고 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역대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온 인물 중에 호남에서 가장 비토되는 인물이다라고 지금 이게 알려지면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졌잖아요. 보성인가요? 어디 거기서 이제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그 조국 혁신당하고 붙었는데 조국 혁신당 쪽에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이 심상치가 않다. 이재명은 전라도에서 무너지면 진짜로 무너진다. 전라남북도 플러스 광주 하면은 그렇게 인구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원적을 두고 있거나 연고가 있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전라도 인맥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 합쳐서 1000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윤 대통령의 선택이 누구냐? 나경원 의원은 원래 이 대선 후보군은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나타나거든요. 윤 대통령과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라 그러죠. 특별히 윤 대통령이 또 나경원 의원을 불러서 1시간 가까이 티타임을 또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그
대학 후배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상당한 어떤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권 정도는 나경원에게 갈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윤 대통령이 그걸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 혹은 의지가 실리게 되면 상당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큰 흐름 하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원희룡, 나경원, 홍준표, 자, 이들이 과연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만들 것이고 어떤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정말 주목의 대상입니다. 한동훈이 윤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와, 이건 뭐 진짜 아무리 생각은 뭐 자유라고 합니다만 착각이 파도를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지금 어떻게 윤 대통령의 지원을 받습니까? 아직도 약속 대리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국민 경선제 뭐 등등 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크게 이제 논란이 될 게 말이죠. 경선 룰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재명이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거기 대항 세력들이 100% 국민 경선으로 하자. 그러니까 당신 뭐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여론조사 하듯이 하자라는 거죠. 여론조사 하듯이. 그거 하게 되면 이재명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거기 1위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이가 1위 할 거고, 국민의힘이 만일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제가 볼 때요, 100% 국민 여론으로 이렇게 후보를 뽑게 되면 유승민이 1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유승민. 물론 그 수치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고 한 20% 정도에서 1위 할 가능성이 커요. 유승민이. 전부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와버리면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경선 룰은 절대로 이제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도 국민 경선의 형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50% 정도까지는 몰라도 70까지 가버리면 위험해집니다. 김문수 장관이 제일 큰 강점은 당심이거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수 민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보수 민심이 많이 반영 안 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경선 룰을 놓고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전쟁이. 그리고 또 이제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은 아마 이번에도 또 중앙선거관리에 맡길 겁니다. 그것 때문에 김문수 큰일 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가운데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김문수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거나 아예 부정선거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경원도 살짝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자기 속내를 드러낸 것은 없습니다. 요 두 사람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는 뭐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들으려고도 안 하고 미친 자 취급하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 관리를 진짜 중앙선관위에서 해버린다 그러면요, 그것 또한 큰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윤 너무 빨리 슈퍼스타, 나경원에게 당권 맡길 듯, 천하람의 해석. 이거 상당히 이제 이 적중도 있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말이죠, 윤 대통령이 하도 뒤에 가지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어떻게 막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배신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윤 대통령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다 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등을 돌리는가 하면은 5년 단임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뽑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 실족 찾아서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2라운드가 없다고 보는 거야.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리 탄핵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민심이 떠났다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내용물이 없다라고 보고 손절 치는 겁니다. 일부러. 군이 이번에 계엄에 적극 이렇게 협조 안 했다 그럴까, 아니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할까, 그런 것도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알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같은 그런 모습의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저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만일에 참 반갑지 않은 상상입니다만 대통령이 되어서 계엄을 한다 한들 그때도 군이 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엄은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진짜 내란, 외환, 어마어마한 게 정말 터지기 전에는 군이 그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같은 것은 군에서는 모르거든 아무것도. 그리고 대통령이 갑자기 왜 계엄을 내렸는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군에서는. 알려준 것도 없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반국가 세력, 친중 이런 거에 대해서 군 수뇌부가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생각과 그 군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요. 윤 대통령은 가장 빨리 대통령이 된 인물이지만 또 가장 빨리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온 인물이 또 되고 말았죠.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사람 윤상현, 윤 주변에 신당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 윤 어리게인, 윤상현. 자, 이것이 과연 실현될지 한번 지켜보고요. 김문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그 선택이 없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수하로 보기는 좀 애매하겠죠. 김문수 장관이 경력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선배가 되다 보니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도 김문수 장관을 그냥 막 부리기에는 애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선택지에 김문수 장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때 그 당시의 여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 민심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나중에 혹여 지더라도 김문수 같은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세를 결집한 뒤에 지게 되면요, 이쪽이 아군이 그래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진다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쪽 진영이 이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괴멸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김문수의 그 장점이 그런 쪽에서도 또 살아날 수가 있겠죠. 자, 윤 대통령이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 선택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착착 지금 시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